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를 지속적으로 정말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근데 좋은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매번 분기마다 진짜 실적이 기대치보다 높다, 혹은 기대치를 충분히 달성해 줄 것, 혹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카카오도 그 중에 한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이게 단순하게 피크성 실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폭풍 성장을 이미 보여줘 왔는데 앞으로도 열려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계좌 한 구석에 딱 말뚝은 박아놓고 있어야죠. 좋은 종목은 그만큼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정말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추후에 리스크적인 부분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정말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제 의견 그대로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세뇌시키면서 이 종목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는 거, 오늘 음봉이 떠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기관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를 좀 했는데 전 상관없다고 봐요. 이거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가야 될 길, 카카오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VIP원님들도 역시나 35만원, 제가 이거 더 이상 안 보여드릴게요. 그 카톡방 인증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다른 영상 보셔도 다 아실 거니까 정확하게 이날 우리가 35만원 밑에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요 아래 꼬리에서 편입을 해서 우리는 이미 수익권으로 접어들은 상태고요. 기존의 1차 편입은 요날 31만원에서 31만 2천원 사이에서 잡았다가 매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량 플러스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 니 잘났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VIP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단가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잘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무료 체험이나 무료방 같은 거를 저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영업적인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정말 우리 VIP 회원님들께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싶은 그 이유가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무료 서비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서운해한 마음을 뜻을 전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당연히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우리 VIP 회원님들인 거예요. 솔직히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이런 시간을 차라리 좀 더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하고 시장을 더 들여다보고 뉴스를 더 보고, 저는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방 가지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를 뭔가 제가 막 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밖에는 이제 유료방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료방의 회원님들이 연장 회원율이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잠시 제가 좀 쓸데없는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수급적인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의 변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아직 잠정 실적도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PER이 높네, PBR이 높네 하지만요. 이런 기업 자체는 이미 지금 성장성이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프리미엄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 장점이고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버블의 영역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도 이게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막 진짜 어떤 테마로 엮여서 급등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카카오 같은 종목은 차라리 그런 걸 배제하고 기업의 그 내용 자체로 정말 실적 그래프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렇죠? 순간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준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카카오는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지도 않고 너무 또 언더슈팅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켜보다가 매수하기도 편하고 매도하기도 편하고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저는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는 어쨌든 아직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 실적 또한
충분히 달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메이저 주체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뭐 찾아보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이거는 변함없다라고 봅니다. 뭐 좀 더 이 매도세가 지속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카카오의 기업을 버리기 위해서 매도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전반적인 비중에 대한 축소,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마지막 잔량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내가 그동안 보유해서 갖고 오고 올라오던 종목들 위주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오히려 지금도 뭐 물론 오늘 고작 1.9% 빠진 거 가지고 더 사라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부터 향후에 다시 한번 35만 원대 영역으로 접어든다면 거기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단순하게 뭐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빠지니 많이 그렇게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세가 나타난 어제 오늘 이런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는 크게 카카오의 사업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그나마라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의 의무 확약 보유 기간에 대해서 오늘 매물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죠. 카카오 게임즈. 그런 부분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가 차트적으로도 지금 45,300원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차트예요. 하지만 개파락 후에 장대 양봉과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종가를 7.3%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전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요, 버려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오늘 그다음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 이 지금 최근에 의무 보유 기간에 대한 물량들이 출회가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물량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이 수급의 안정을 좀 취했을 때는요,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편입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증권사의 밸류에이션, 증권사의 적정 밸류로 평가해서 그 기준으로 4만원 초중반대로 적정 밸류다라고 논하긴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다른 종목들도 다 프리미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왜 받을 가치가 없나요? 저는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뭐 이 또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또 모멘텀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선반영해서 땡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단순 수급에 대한 이탈인 거지 이거를 뭐 우리가 당장 진짜 큰일 났다 던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해제가 되면서 반영이 됐던 수급들의 이탈이다. 지금 팔아도 기관들은 2배 이상의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300원인가 24,000인가요? 그 정도의 공모 확정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블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매도세가 나와도 뭐 마땅하다. 근데 요거를 지금 뭐 하락을 하는 구간 동안 우리가 컨트롤 잘 해놓으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향도 오늘 카카오가 어느 정도는 좀 데미지를 같이 입지 않았나. 플러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요런 언택트라든지 비대면 관련주들 또한 그 다음에 이런 커머스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오늘 주춤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자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기업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 뭐 쭉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과 차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전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에 흘러왔던 사업의 내용들 쭉 브리핑을 드려왔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 만한 내용 종목 뭐가 있냐?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사실 하나금융지주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가버려가지고 이제 신한지주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8년짜리 적금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신한지주를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이때 당시에 지금 사실 저희도 29,000원 초반대부터 편입을 해가지고 한번 올라왔어요. 10% 가까이 올라와서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했어요? FOMC 회의에서 그랬잖아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달성을 시켜 놓더라도 금리는 인상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리로 먹고 사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때요? 이쪽은 여신에 대한 거, 기업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줬던 거, 이자 소득이 크잖아요. 이자 소득이 큰데 이자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수익이, 물론 지금 적자는 아니지만 이익에 대한 개선도가
저항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감을 지금 당장 반영시킬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저밸류, 저평가 종목이어도. 그쵸? 그래서 당장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바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죠. 하나금융지주가 너무 빨리 가버리긴 해서 제가 사실 이걸 좀 잊고 있어가지고 못 잡았는데 오늘 다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중장기로 가져가시려면 지금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평가인 게 금융주들이에요. 금융주들이고 지금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지금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기준금리는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가상금리나 또 우대금리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가상금리도 높이고 우대금리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준금리 안 올려? 우리가 여신 상품은요, 항상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그 다음에 플러스로 우대금리, 이렇게 세 가지가 합산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금리가 산출이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변함이 없대요. 그렇죠? 기준금리는 안 올릴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대출에 대한 부실 채권도 우려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좀 인상시키는 거예요. 어떤 금리를? 가상금리를 조금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운영자금이라든지 은행 쪽에서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뿐더러 좀 뭐랄까요, 대출을 좀 쉽게 받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너무 싸니까 대출을 쉽게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좀 안겨주겠다라는 거죠. 금리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금리라도 이용을 할 거면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좀 높인 부분, 그 다음에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을 시켜줬는데 이것 또한 축소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는 변동이 없더라도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부담감을 줘버리니까, 예를 들어 뭐 금리 내가 대출 받으면 이자가 뭐 3% 정도다. 그럼 이제 요거랑 요게 올라가 버리니까 한 3.5, 4% 이렇게 부담감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버리니까 또 대출에 대한 게 뭐랄까요, 쉽게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나마라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에 대한 위험성도 큰데 이거 좀 이야기하면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실 채권이 좀 많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묶여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돈이 안 굴러다녀요. 유동성을 풀겠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사실 금리를 낮추고 이 통화정책이라는 건요, 통화부양책, 통화정책,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은 시중에 돈이 풀려야 돼요.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건데 이게 지금 소비는 아예 다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오히려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버려요. 혹은 현금을 그냥 갖고 있어요. 돈이 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맞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인플레는 만들어지지가 않고 돈이 다 꽁꽁 묶여 있고 투자하는데 혹은 돈을 더 불릴 것에만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를 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쵸? 그래 버리면은 이게 오히려 뭐랄까요, 좀 부실 채권이 늘어날 확률도 좀 높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진짜 여기서부터 3월 시장처럼 코스피가 진짜 1500대 1600대까지 폭락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도 뭐 갑자기 막 떡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크게 대출받은 금액들 원금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감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대출이 많아지면 이거 괜히 막 다시 회수를 못하는 거 아니야, 환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분석을 해드린 거니까 은행주들 한번, 금융주는 우리가 한번 편입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 주가의 단가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는 거는 신한지주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땐 항상 기술적이 됐든 기본적이 됐든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단타로 편입하냐, 스윙이냐, 중장기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렇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인증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일부러 수익 인증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수익 난 것만 오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 다 수익이 나는 거 어떡해요. 물론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있는 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카카오게임즈 어제 전날, 그러니까 전거래일, 오늘 개파락하기 전에 금요일날 절반 마이너스 2%에서 매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갖고 있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제가 다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손실이 거의 없어요. 단타 들어갔다가 한 1, 2%대 매도하고 나오는 경우 있죠. 단타는 빠르게 끊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최대한 빠르게 끊어야 되는 경우는 있죠. 그거 아닌 이상 다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수익으로 또 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정말 위기 때 살아남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또 스스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법부터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제가 제 목소리로 직접 제가 PPT 만들어서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또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2개월짜리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제가 뭐 연 단위 상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년짜리 막 권유하고 이러던가요? 없습니다. 한 달 이용하셔도 되고 2달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비용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효율적인 거는 2달짜리가 되겠죠. 요거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해서 오셨다가 만족하셔가지고 뭐 4개월, 6개월 더 연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수익을 그만큼 더 내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머물러 계시고, 9월달 같은 경우 아직 통계가 안 내려왔는데 8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연장 가입률이 55%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0분이 들어오시면 대여섯 분은 저랑 남아서 추가 연장을 하시면서 지냅니다. 수백 분의 회원님들이 저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 제가 진짜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제 목소리 걸고 양심을 진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지, 이 서비스 막 뭐 비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좀 있으면 구독자 5만인데 여러분들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5만 구독자라는 그런 수치에 걸맞게, 혹은 그 이상의 수치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구독자 5만 미리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